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차트상에 캔들이 쭉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캔들들을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는가,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단계씩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잘 쫓아오시면 캔들 카운트하는 거 숙달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트는 종합지수 5분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기간을 좀 줄여놓고 전체 차트를 보면 많은 캔들들이 보이는데요. 이 전체 캔들의 개수는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전체 캔들 수 카운트는 쉽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9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900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캔들 개수가 됩니다. 그 바로 뒤에 또 9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900은 900개의 캔들이 차트에 준비되어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기간 동안의 캔들 수는 900개다. 그러니까 900개 중에 900개 모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 900개의 캔들을 수식으로 카운트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캔들을 카운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sum 가로치고 1입니다. 이 sum이라는 함수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조건문을 계속 누적 합산하여 갑니다. 지금 가로 안에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이 1을 계속 누적 합산하여 가기 때문에 1 다음에 2 다음에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씩 더해 나가게 됩니다. 만약 가로 안에 5가 있으면 5씩 더해 나가고 10이 있으면 10씩 더해 나갑니다. 물론 이렇게 정수뿐만 아니라 이 안에 수식이 들어가면 수식의 결과값을 또 누적 합산하여 갑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sum 함수입니다. 요 뒤에 수식이 들어가는 과정은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니까 후에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이 가로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카운트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수식 1번 수식관리자 안에 집어넣고 실행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선이 보이는데요. 이 선의 결과값을 지켜보다 보면 1씩 더해 나갔으니까 최초 1이고 맨 후의 값이 900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요 데이터표라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표는 바탕 화면에 우클릭하고 요 데이터표에 체크를 해주시면 밑에 쪽에 데이터표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표는 이 전체 지금 차트에 올라져 있는 모든 상황의 값들을 밑에 쪽에 전부 알려주고 해야 됩니다. 최초 제일 좌측에 갖다 대면 시작이 1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맨 우측에 가져가서 우측에 가져대면 마지막 숫자는 900입니다. 즉 sum1이라는 함수를 하나만 사용해서 우리가 이 전체 차트의 봉의 개수를 카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는 쉽습니다. 다음 단계부터 조금씩 어려운 단계로 가면서 이 캔들을 카운트하는 방법을 배워보실 텐데요. 자, 이런 기초적인 1부터 900까지의 숫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 단계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짜 변경선이 여기 빨간 선으로 수직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 하루 동안 발생한 캔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수식을 작성하기 전에 원리부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지점이 하루의 시작이고 이 지점이 하루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0으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더해 나가면 여기 마지막 숫자가 오늘 하루 발생한 캔들의 숫자일 겁니다. 즉 오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일 마지막 끝난 값을 빼버리면 다시 1부터 카운트가 시작되겠죠. 이제 전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전일, 금일, 전일, 전전일 이런 것들은 dat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date라고 네 자만 쓰면 date는 오늘을 의미하게 됩니다. date, 오늘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가로치고 1, 여기 가로치고 1을 써놨는데요. 1이라는 건 하루 전입니다. 2를 쓰면 이틀 전, 3을 쓰면 3일 전. 간단하죠? 오늘에서부터 어제, 오늘, 어제, 그제, 그저께 쭉 이렇게 이 숫자만 변동되는 대로 날짜가 기준이 바뀝니다. 이렇게만 앞과 뒤만 놓고 보면 오늘과 전일이죠. 오늘과 전일인데 요 사이에 부호가 들어있습니다. 느낌표 하나, 이퀄 하나. 이 부호를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죠. 이 내용들, 이 함수라던가 아니면 부호라던가 모든 내용들은 수식관리자나 함수편에 강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되돌려보기 함수편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이 이퀄 두 개를 붙여놓으면
좌측과 우측이 같다면이라는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요 느낌표가 앞에 오면 좌측과 우측이 다르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같다, 다르다. 좌측과 우측이 같다, 다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일이라고 그랬고, 이게 금일이라고 그랬고요. 당일이고요. 이게 전일이니까 이거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과 어제가 다르다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게 어제고요. 이게 오늘인데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날짜가 변경되면 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즉 날짜 변경선을 넘어갔다는 의미죠. 방금 전 날짜 변경선이 넘어갈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로 다시 시작하면 하루에 새로 시작되는 캔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수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데이터 오늘과 전일이 다를 때 그 앞에 마지막에 나온 숫자 요거 값을 빼면 1부터 다시 시작하겠죠. 이제 거의 다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수식을 하나 더 적어서 올려놨는데요. 이 수식의 값은 무엇입니까? 여기 아까 설명한 대로 데이터 함수를 써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이라는 조건을 하나 넣어줬고요. 조건을 넣어주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조건 하에서 A값, 지금 요거 sum1을 A값으로 잡았는데요. A값의 하나 전, 그러니까 날짜가 달라지고 A값을 쓰면 오늘 아침 값이 되죠. 오늘 아침 시작 값이 되기 때문에 하나 전일의 마지막 값으로 불러옵니다. 이 값을 그대로 차트에 불러오면 아래와 같은 차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차트를 조금 확대해 볼까요? 차트를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전일의 마지막 값인데 전일의 마지막 값을 오늘 날짜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캔들 수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일의 마지막 값을 쭉 빼버립니다. 이걸 다 빼버리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해서 지금 현재 캔들이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수식이 보이도록 늘려놓으면요. 즉 이 값은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 값은 무슨 값이죠? 전일의 마지막 값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답입니다. 요 아래쪽에 새롭게 나타난 이곳이 답인데요. 그렇다면 전체에서 마지막 전일을 계속 빼내주면 A값 전체죠. 이거는 아까 1에서부터 900까지 올라간 전체 값이죠. 이 900의 전체 값에서 전일에 발생한 마지막 값들을 계속 빼주면 여기 남는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 높이만큼 숫자가 남겠죠. 이렇게 빼주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이 수식을 여기 수식 3번에다가 집어넣어서 결과치를 불러와 보았습니다. 결과는 쭉 하루에 쭉 시작해서 끝나고 다음날 날짜가 변하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전체에서 전날 값을 계속 빼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분봉에서는 높이가 똑같겠죠. 분봉의 캔들 개수는 같으니까요. 요 밑에 데이터표를 보시면 하루에 시작하는 것 1부터 시작해서 요 전날 저녁에는 78개 78개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즉 5분봉 차트에서는 하루에 캔들이 78개 발생하는구나 라고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분봉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만약 틱 차트라면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세가 화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날짜가 변경되고 나서 캔들이 몇 개가 발생되고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긴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후에 캔들을 카운트할 때 이 방식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카운트하게 됩니다. 만약 이게 날짜 변경이 아니고 이것이 이동평균선이 크로스했을 때 크로스하고 난 이후에 몇 개가 캔들이 지나가고 있는가를 카운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길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현재 썸을 이용해서 캔들을 카운트하고 있는데요. 이 썸을 이용해서 캔들을 하는 카운트는 카운트 방식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이후 강의에서 앞으로 이 썸 외에도 몇 가지의 캔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그 함수들을 사용해서 캔들 카운트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썸 방식을 이용하면 거의 99%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함수를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방법. 여기 수식관리자를 열고요. 함수 설명을 넣으면 함수 설명에 기타 함수 쪽에 들어갑니다. 기타 함수 쪽에 들어가면 바스 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스 신스.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다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스 신스 함수는 괄호 안에 컨디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조건문이 만족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스 신스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방금 전 썸 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하루에 캔들 수를 계산해 봤는데요. 이 바스 신스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썸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고 바스 신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바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방금 썸으로 구할 때는 이 조건문 안에서 전일의 가격을 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누적시킨 값에서 전일의 값을 빼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죠. 이 캔들 카운트를 구했는데 바스 신스는 그냥 조건문만 하나 집어넣어도 이 조건문에 해당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이죠. 데이트하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다른 조건문만 넣어주면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자신이 이렇게 카운트해 나갑니다. 수식 간단하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바스 신스 데이트. 예. 이렇게만 적어놔도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밑에 데이터표를 보면 바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77개, 그렇죠? 앞에는 78개고요. 요 차이는 있습니다. 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썸일 때에는 1에서부터 시작하고 카운트를 1에서부터 시작하고 바스 신스일 때는 카운트를 0부터 시작합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나중에 카운트할 때 캔들 한 개 숫자가 달라집니다. 요 뒤에다가 플러스 1 써주면 썸과 같아집니다. 그 함수의 특징들이니까 함수의 특징들은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썸일 때 복잡하게 구한 값과 여기 바스 신스라는 것만 구해도 바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함수가 있는데 왜 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 바스 신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썸을 구한 원리와 가장 흡사하게 구해서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되는 썸의 원리를 이해해 놓아야 이 바스 신스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후에 그 수식을 작성하실 때 바스 신스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럴 때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썸 함수부터 배워 놓으셔야죠. 썸 함수를 잘 이해하셨다면 바스 신스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조건문만 완성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트에 조건문을 좀 수정해서 올려놔 봤는데요. 이 뒤에 조건문은 무엇입니까? 크로스업 22평과 62평이 크로스업 되는 지점이라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 결과치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수식은 간단하게 똑같이 이게 수식입니다. 이렇게 적어 넣었고요. 그럼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치를 보면 여기가 크로스업 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다음 크로스업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시작해서 쭉 카운트해서 여기 다음 크로스업이 일어날 때까지 카운트 숫자를 계산해 줍니다. 몇 개가 나왔죠? 데이터표를 보면 173개 나왔습니다. 173개가 아니죠. 174개죠. 여기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174개의 캔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카운트해낼 수 있습니다. 바스 신스가 이렇게 편리하게 카운트를 해주는데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아니 캔들 숫자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캔들의 개수를 구한다. 캔들의 개수를 구한다의 의미에 첨가돼서 지금 현재 여기 상승 구간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여기서부터 크로스업 돼서 크로스 다운 되는 이 지점, 적당히 여기 어디죠? 크로스 다운 되는 이 지점까지를 볼 때 이것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업부터 시작해서 크로스 다운까지는 차트상의 수익 구간이라고 그랬죠. 이 수익 구간에서 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캔들의 숫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숫자와 더불어 의미 있는 값은 이것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수식을 만들어서 내가 조건문을 만들어서 지표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데 요거 가격으로 봐도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것을 그냥 증가로만 본다면 이라는 조건을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을 놓는다 그러면 이 값이 증가하고 있다면 라고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바로 증가하는 구간이 됩니다.
지금 차트는 크로스 업 되는 조건만 넣었는데요. 크로스 업 된 이후에 카운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 업해서 카운트를 하고, 크로스 다운해서 카운트하고, 크로스 업 할 때 카운트하고, 다운 할 때 카운트하고,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해놨다면, 오르락내리락 결과치를 만들어 놨다면, 증가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이 정확하게 지표로 표시가 됩니다. 뭐 오늘은 함수를 배우고 그 원리를 논하자는 시간이니까 이 지표를 만들어 보진 않을 텐데요. 어찌 되었든 이 값이 캔들의 개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간을 보여주기도 한다. 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식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거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값과 감소하는 값을 이용해서 강약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너무 복잡한 과정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입니다. 다음 함수는 수식관리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수식관리자 안에서 함수 설명에 가면 아까와 같이 기타 함수 카테고리 아래쪽으로 들어가서요. 보면 count since라는 함수가 보입니다. 이 count sinc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since는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컨디션 조건과 데이터 조건이 하나씩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컨디션 조건, 처음에 조건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에서부터 라는 신호입니다. 처음에 조건을 만족하고 난 이후에 이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가 몇 개인가를 의미합니다. 설명이 잘 되었나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 이후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개인가 발음이 살짝 꼬였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앞에 사용했던 당일 시점을 지나가는 금일, 전일과 금일을 지나가는 것과 크로스하는 지점을 비교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수식을 하나 만들어서 수식 5에다 집어넣고 실행하여 보았습니다. 실행하니까 계단이 이렇게 생기네요. 이 계단이 의미하는 것은 요 옆에 숫자를 보면 1, 2, 3입니다. 예. 자, count since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날짜가 변경되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나왔으니까, 강의 중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오늘과 어제가 다르다면, 즉 날짜 변경선을 지난 다음에 이런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크로스업, 52평이 22평을 크로스업하는 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시작된 이후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캔들의 개수는 몇 개인가? 여기 나오죠. 한 개. 요 날만 봤을 때요.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세 번 크로스업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도 데이터표에 숫자도 나타나죠. 두 개에서 세 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캔들 횟수, 카운트 횟수가 변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건 조건문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캔들의 개수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캔들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신호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가령 크로스업 되는 지점을 앞으로 이동시켜서 첫 번째 조건으로 집어넣고요. 이 두 번째 조건에 새로운 것, 거래량, 평균 거래량이 급속하게 증가한다던가 이런 그런 조건을 다시 넣었다 그러면 크로스업한 이후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로스업이라고 치죠. 크로스업한 이후에 거래량이 퍽퍽 치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올라친다. 아, 이거 엄청 강한 상승이구나.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과 count since, bus since 세 개 종류의 캔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수들은 나중에 자주 잘 쓰이게 되는 그런 함수들입니다. 함수의 원리만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본인이 수식을 개발하던 아니면 좋은 개발된 수식을 가져와 쓰던 자신의 수식에, 자신의 매매 스타일에 맞도록 수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